참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밖에서는 그렇게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이 집에만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나에게 짜증을 냅니다. 회사에서는 온종일 웃으며 참았던 사람이 정작 집에 돌아오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화를 냅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표정도 숨기지 않으면서 말이죠. 왜 우리는 모르는 사람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쉽게 상처를 주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오히려 더 아껴야 할 사람인데 우리는 자꾸 그 반대로 행동하죠.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도 아니고 상대가 만만해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못난 모습을 꺼내놓는 것일까요?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주 오래되고 자연스러운 심리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까운 사람에게만 유독 화를 내는 진짜 이유 5가지를 심리학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지난날 내가 소중한 사람에게 던졌던 날카로운 말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죄책감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유독 화내는 사람들의 심리 5가지. 첫째, 가장 안전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아이는 낯선 사람 앞에서는 좀처럼 울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마나 아빠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어떤 모습을 보여도 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대상을 안전기지라고 부릅니다. 어떤 감정을 드러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개념은 원래 어린아이와 부모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사실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 앞에서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려 애를 씁니다. 말투도 조심하고 짜증이 나도 억지로 웃습니다. 그 관계가 아직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 배우자, 오랜 친구는 다릅니다. 아무리 못난 모습을 보여도 관계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참았던 짜증도 집에 돌아오면 스르르 풀어지듯 밖으로 나오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도 그만큼의 조심스러움이 필요한 것인데요. 편안함은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존중은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은 감정을 아무렇게나 쏟아내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조심해서 전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기 때문이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낯선 사람이 약속에 10분 늦으면 그러려니 넘어가지만 배우자가 10분 늦으면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동료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족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유독 속이 상하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애초에 큰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기대가 없으니 실망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다릅니다. 나를 가장 잘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차려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기대 불일치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기대했던 것과 실제로 일어난 일 사이의 차이가 클수록 감정의 동요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쉽게 서운함을 느끼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화가 나기 전에 먼저 존재하는 감정은 사실 실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는 서운한 마음이 켜켜이 쌓이다가
결국 화라는 형태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대라는 것은 관계가 가까울수록 저절로 커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할수록 상대방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실망의 크기도 함께 커집니다. 결국 화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그 자리에는 언제나 서운함이 먼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밖에서는 참는데 집에서는 폭발하기 때문이다. 하루 동안 회사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감정을 참아냅니다. 상사의 부당한 말도 참고, 동료의 무례한 태도도 참고, 고객의 짜증도 참아내죠. 그렇게 하루 종일 억눌러 온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계속 쌓여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감정전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대상에게 느낀 감정을 전혀 관계없는 다른 대상에게 쏟아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감정이 원래 향해야 할 곳이 아닌 더 안전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이 가득 찬 컵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반쯤 차 있을 때는 조금 흔들려도 넘치지 않지만 컵 끝까지 가득 차 있을 때는 아주 작은 진동에도 물이 흘러 넘칩니다. 하루 동안 참아온 스트레스가 이미 컵 끝까지 차올라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넘쳐 흐르죠. 그리고 그 넘쳐흐른 감정을 받아내는 사람은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날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에너지를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꼭 함께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이유가 있었겠구나 라고 사실을 이해한다고 해서 화를 받아낸 그 상처까지 무조건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반대로 나 역시 지쳤을 때 누군가에게 같은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필요한 훈련인 것입니다. 넷째,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작은 배려 하나에도 크게 감동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배려는 점점 당연한 것으로 바뀌어 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심리적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에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크게 느껴졌던 감동도 반복되면 점점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 잡는 것이죠. 연애 초반에는 상대방이 밥을 차려주는 것도 문자에 바로 답장을 해주는 것도 모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런 행동들은 점점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행동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불만을 느끼기 시작하죠. 고마움은 점점 작아지고 불만은 점점 커지는 이상한 불균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늘 챙겨주셨던 것들, 배우자가 묵묵히 해왔던 집안일들,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감사한 일이었지만 반복될수록 그저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익숙함은 자연스럽게 찾아오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자주 소리내어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해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이유를 한 겹씩 벗겨내다 보면 그 가장 안쪽에는 언제나 같은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마음을 인정욕구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이해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삼키다 보면 그 감정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발효되다가 어느 순간 화라는 형태로 터져 나옵니다.
사실 그 화 속에 담긴 진짜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채 줬으면 좋겠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마음에 대한 기대와 의존이 더 커집니다. 이 사람만큼은 나를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긋났을 때 느끼는 외로움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를 때 우리는 결국 화라는 가장 익숙한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분노라는 감정 아래에는 언제나 상처가 함께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아주 오래되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가장 이해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기 위해 이 화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행동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는 실천 방법 5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화가 난 순간 3초만 멈추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우리의 판단력이 평소보다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나온 말은 진심이 아니라 순간의 격한 감정이 만들어낸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잠깐 3초만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의 파도가 조금씩 잦아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너는이 아니라 나는으로 말하기.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라는 말 대신 나는 지금 많이 서운했어 라는 말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앞의 표현은 상대방을 단정 짓고 비난하는 말이지만 뒤의 표현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말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대화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셋째, 바라지 말고 필요한 것을 차분하게 요청하기.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상대방에게는 너무 어려운 숙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로 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넷째,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사하다고 말하기. 당연하게 느껴지는 순간들 속에서 잠깐 멈추어 그 사람의 수고를 알아봐 주는 것입니다. 작은 감사의 말 한마디가 무뎌졌던 관계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다섯째, 화가 날수록 감정의 진짜 이름 찾기. 지금 느끼는 것이 분노인지 섭섭함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실망인지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감정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화를 내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 이유를 통해 그 답이 조금은 보이셨을 겁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저 스스로도 참 많이 반성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실수하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누구나 그럴 때가 있지 하고 쉽게 넘어가면서 이상하게 가족 앞에서는 그 이해심이 자꾸 작아지더라고요. 물론 반대로 가족들도 저에게 서운한 말을 건넬 때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저도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실천 방법 중 2번째, 너 대신 나로 말하는 방법을 실제로 써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조금 서운했어.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좀 상처가 되더라. 이렇게 제 감정부터 먼저 말해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대가 저한테 서운함을 표현할 때는 그 감정부터 먼저 알아주려고 해요. 너가 그렇게 느꼈다니 미안해.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 이렇게 말이죠. 신기하게도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서로의 마음이 한결 누그러지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화가 이미 많이 나 있을 때는 이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의식하고 계속 연습하며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도 저 스스로 상처를 받지도 않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관계라는 것은 익숙함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을 향한 존중을 오늘부터 조금씩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공감본부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